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여식은 인사말씀, 임명장 수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에 앞서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약간 늦었는데요. 우리 당대표 특보단 다 오시지는 못했는데 그중에 영역별 단장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우리 안규백 총괄특보단장님, 저번 총선에서 정말 애만히 쓰셨는데요. 욕 많이 먹었죠? 어쨌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총괄특보단장으로서 우리 당 그 지도부 의사결정이나 또 정책 판단, 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보단 규모가 꽤 큰데 실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워낙 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실제로 좀 정책적, 정무적 조언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영역별로 모임도 좀 자주 해주시고 필요한 제언들을 잘 모아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내서 특보에 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으로 각 영역별로 하실 일도 정말로 많으실 텐데 이제 일거리 하나가 추가되던데 그 역할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안규백 총괄특보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총괄특보단이 출범합니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윤 정권 2년 6개월 동안 무책임과 무능력 그리고 부도덕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생과 경제, 사회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못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 없고 못 하나 책임진 일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임기 초 각종 참사를 겪으면서 이 정권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물가 폭탄의 세수 결선, 끝없는 한반도 긴장 고조까지 민생과 안보, 국정 두 축이 모두 망가지는 것을 보고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정자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원 순지 사건, 도이치모터스 최근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공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내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마주하면서 책임감과 능력 또 도덕성도 이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깨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사람들의 권력을 쥐면 나라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이 담아낸 전 국민적 좌절의 마침표이자 분노의 촉매제였습니다. 잘못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태도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부부싸움도 친구 사이 다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국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의 사유물? 아니 여사에게 바치는 사랑의 선물점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당 대표 특보단 6개의 특보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정무, 민생, 경제, 사회, 국민소통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단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정당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거와 전쟁은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매번 선거 때마다 전승불곡이라는 말처럼
항상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입니다. 우리 특보단은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에 대해서 기꺼이 쓴소리도 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생생한 민심을 여과 없이 당에 전달하고 공조직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까지도 맡아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역 앞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부도덕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누적된 분노, 갈 곳이 없는 누적된 국민의 분노가 하나의 목소리로 저항된 에너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 당시 제가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국민과 함께했던 바로 그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여론입니다. 수가 제주, 복과 역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다시 또한 물은 잘못되면은 배를 엎어버립니다. 민심을 떠난 권력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여사만 바라볼지는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여러분 국민만 눈으로 응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특보단은 여러분들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특보단의 눈과 귀가 되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레드팀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역할로 실제로 당의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그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실제 특보단이 그 역할을 좀 제1의 책임으로 직무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뭐 노란 넥타이 해도 괜찮고 하여튼 레드 팀으로 요새는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요. 정말 그 역할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를 겸하여 새로 임명되신 특보단장님들의 말씀을 짧게 듣겠는데요. 순서는 우리 안호영 정무특보단장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정무특보단장을 맡게 된 안호영 의원입니다. 국회 환노위원장을 또 아울러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특보단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또 어려운 이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우리 안규백 총괄 특보단장님 또 함께 하시는 여러 우리 특보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권 창출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우리 박수현 국민소통 특보단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국민소통 특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것이 언론특보단이나 또 뭐 홍보 쪽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걸 보면 아마 우리 당에서는 그 홍보, 언론을 국민소통의 이름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아마 명명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특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말은 일방향의 광고라고 한다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언론을 중심으로 그렇게 매개가 되어서 소통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민주당이 또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국민의 눈높이와 이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말씀은 국민의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귀를 국민의 가슴에, 심장에 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정말 레드팀의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철학 진심을 담아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동수 경제특보단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특보단장을 맡은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트럼프 위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복 관세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시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좀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의정갈등부터 시작해서 갈팡질팡하는 대출 정책, 또 김장을 포기하는 정도로의 생활물가 급등, 부동산 양극화 등 국민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을 육박하고 자영업자의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 공제 중도 해지액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지갑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높아져서 총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 조정이라든지 대환대출 플랫폼 접근성 강화라든지 지금 최근에 TMF 사태,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한 플랫폼 공정화의 해법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책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든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대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저희 경제특보단은 이재명 대표님을 보좌하여 유능한 경제정당, 준비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송기현 사회특보단장님이십니다. 네, 사회특보단장 맡게 된 강원 원줄 송기현 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단장님 말씀처럼 특보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보란듯이 민심을 거역하면서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와 역정 앞에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고 위협받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상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경제가 기적을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다른 판단을 할 능력조차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임금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의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입니다. 저희들에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기 증식까지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 대선을 통해 집권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의 뜻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권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살리고 우리 한반도를 더욱더 평화롭게 하는, 정말 잘 사는 평화로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특보 단장님들과 함께 국정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보완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준비한 일에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특보단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 특보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락 외교안보 특보단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위성락입니다. 먼저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당 지도부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는 내정 파탄에 가려져서 잘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수교 이래 최저점입니다. 남북 관계는 극한 대립에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최고점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 편을 완전히 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이 되었고 급기야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윤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일방적이고 치우친 외교를 해온 결과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윤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고 가장 대정적인 외교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각에서는 대미 관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대미 관계마저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여건 하에서 저는 윤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견제하고 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너진 외교 안보를 복원하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상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는 특보단을 대표하여 총괄 특보단장과 정무, 경제, 사회, 국민소통, 외교안보 특보단장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규백 총괄 특보단장께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안규백,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총괄 특보단장으로 임명함. 2024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정무특보
정무단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환 단장님이십니다. 네,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은 순서대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다음은 유동수 단장님이십니다. 네, 임명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현 단장님이십니다. 임명장 송기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락 단장님이십니다. 네, 임명장 위성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자, 구호하지 마요. 구호 하겠습니다. 찍고요. 구호는 2번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화이팅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